처음 갖게 되는 전통무예 학술에는 한중 양국 간의 문화 교류와 참변으로서 좋은 또 크고 우리가 기대하는 결과가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과 사회 그리고 국가가 위난에 빠졌을 때 이 전통무예가 저희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선조들 그렇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좀 이제 보위하고 이렇게 지켰던 어떤 역사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후손들이 막연하게 전통무예 하지만 이 전통무예에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의미에서 지금 이제 전통무예가 시대가 달라져서 자꾸 이렇게 어떤 사멸의 길을 가고 있는데, 이제는 우리를 지켰던 전통무예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기울여서 역으로 그 전통무예들을 지키고 보존해야 될 책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의미, 일본은 이제 수박춤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에서 2006년도에 중국 국가급 문화재로 지정하려고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박이 무술이면 그 무용적 표현이 수박춤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 한국에서는 제가 중국에서 찾아가지고 문화재청에 전달해줘도 이 사람들 가치를 모릅니다. 가치는 압니다. 가치는 아는데 문화재 지정이라는 것이 여기 계신 분들도 공감하신 부분이 있겠지만 너무 정치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정치력이 있는 쪽은 그 종국 지정에 대해서 조사도 하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순수하게 평생을 걸쳐서 이런 전통을 지켜가는 장인들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관심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백현이에요. 압록강그래 북한하고 바로 마주한 동네입니다. 뭐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건들대기라고 해가지고 예전에 장사들이 이렇게 자기 어떤 위용이나 이런 부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제가 2008년도에 국립문화재연구소에서 저한테 조사가 왔어요. 보고서가 나와 있습니다. 수박춤 관련해가지고. 근데 중국에서는 국가급 문화재를 지정하겠다고 하는 것을 가로막은 것인데, 지금 문화재청에 제가 그 귀한 걸 자료를 10여 년 전에 전달해 줬는데 어디 있는지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재청에서. 너무 이런 부분이 부당하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게 아닙니다. 전통적 문화재 총심위원회예요. 그분도 연결해서 저하고 논쟁을 했습니다. 생각이 좀 하십니다.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발생학적으로 무용은 무용이고 이거는 표현을 위한 거죠. 이 무술은 힘 어떤 격투 바뀌를 위한 거 아니냐. 발생학적으로 다르다고 자꾸 선을 거예요. 예전 분들은 간단하게 제가 시연을 하고 있습니다. 수박에서 제멈치기라는 게 있는데,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이래 쳤습니다. 이렇게. 자, 무술적이다, 무용적이다, 유의적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래 치는 겁니다. 무술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에 장단과 문지지 들어가며 이마 치고 쿵떡쿵, 꼴대기 치고 쿵떡쿵, 이 무용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동작이, 그러니까 일 동작이 행위자의 목적성에 따라서 무술적으로 발현이 되기도 하고 무용적으로 표현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 똑같은 동작이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인데 옆으로 수평적으로 보존하고 학교에서 배운들은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술이고 이게 무용이다. 그 대단히 무식한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수박과 수박중 그리고 수박치기는 무술, 무용, 유의 이렇게 구분이 되어질 수 없는 것이다. 왜? 시작이 무술에서부터 이렇게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시간과 어떤 공간적인 것을 어떻게 구분하겠습니까? 그래서 단적으로 수박도 무술적인 수박이지만 수박춤도 무술적인 수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분이 어떤 무용만 한 게 아니고 이런 파격적인 것도 공식적으로 명칭을 궁술문화 원형을 한번 복원하자. 그래서 국가에서 공실에서 저희가 참여해서 타이틀이 한국 궁술문화 원형을 디지털 콘텐츠에 복원해서 국민들한테 보급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본식 어떤 일본에서 궁도라고 하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궁도와 우리 어떤 궁술 발소기와 어떤 차이점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질문했더니 그분이 단순히 어떤 용어적인 차이 아니겠느냐. 그리고 문화라는 것은 어떤 시간적인 어떤 과정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자연스럽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다음에 제가 그거 하기 전에 작년 2013년도에 제가 우리나라의 통일부에 신고를 하고 그다음에 외교통상부 협의를 해가지고 북한과 문화 교류를 공식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북한에는 이미 조선궁술연맹이라는 역사를 바로 세워놨더라고요, 궁술도. 그래서 우리가 공동으로 우리 한문지의 활성기를 세계화시키는데 그 합작으로 한번 해보자 해가지고 저희가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고 그 통일부에서 받아들였고 그래서 지금 공식적으로 북한의 제의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꾸준히 노력할 그런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회를 치른 것 외에는 어떠한 정신적으로 역사적으로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뚜렷한 국군 인식 전파도 사실상 전무한 상황에서 제가 활을 잡은 지 무려 10년이 지나서야 알았다는 것에 화를 내는 한 사람으로서 저 또한 부끄러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여러분, 궁도는 반드시 청산되어 궁술의 이름으로 다시 재탄생되어야 합니다. 동명왕, 주몽이죠. 그리고 이성계 등이 그 외에도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수많은 명궁으로 유명한 분들이 여기에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 삼국사기에 따르면은 백제에서 홍보열사편에 사대를 설치하고 매월 초하루에 그리고 보름에 백성을 모아서 왕이 참관하는 가운데서 활쏘기를 했다고 하는 기록도 있고요. 고려 시대에도 궁술을 중요시하여 국왕이 군사들의 활쏘기와 말타기를 직접 사열하였고 개성과 평양의 무관들을 소집하여서 궁술을 익히게 하기도 하였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조선시대에 넘어와서도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과목으로 중요시하였습니다. 이것은 1594년 창설한 훈련도각에서도 마찬가지 무예제보로 이제 장창이라든지 당파, 낭선, 쌍수도, 등패, 분봉 이 6가지를 무기술을 또 발휘시키게 됐는데요. 그 전에 궁술 외의 숙달된 병사들이 창금을 사용한 데서는 좀 배타적이었는데 그 기록에서도 볼 수 있듯이 우리 민족은 활에 대해서 엄청 중요시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활쏘기를 학생들한테 가리키는 커리큘럼을 짤 수 있는 이런 콘텐츠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저렇게 보다시피 국가 공연 콘텐츠가 있으니까 사법도 동일해지고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우리 활쏘기는 엄지를 걸어서 주먹을 다 쥐고 쓰는 거거든요. 엄지 손가락을 이렇게 걸어서 엄지를 걸어서 자 이걸 저는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쳤냐면 자 자신감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인생 목표를 설정하고 그 다음에 용기를 갖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 잘하고 약속을 잘 지켜라. 활쏘기 할 때마다 인성교육을 시키니까 아이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경상북 상지여자중고등학교는 거가 카톨릭 학교인데요. 상지. 처음에 저희 이제 학교에서 제가 가서 활쏘기를 가르칠 때는 활쏘기가 전혀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저희가 제대로 가르치고 아이들이 요새는 담배도 피우고 술도 먹고 이렇게 교권도 침해하는 게 많답니다. 그러면은 traditional martial artists in modern society is very important to preserving or preservation of culture and civilization and heritage. 예, 반갑습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을 다 했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그 안동 하회마을에서 왔습니다. 그 하회마을은 우리 아산시와 또 우리 관계를 갖고 있죠. 아산에 이순신 장군이 있다면은 하회에는 유성룡이 있습니다. 정말 그 임난 7년을 아주 슬기롭게 극복하시면서 명제상 유성룡과 이순신은 어떤 우리나라에 아주 그 큰 획을 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은 나라를 겪으면서 우리가 참 봤을 때에 저작년에 강복 50주년으로 대하 드라마 징비록을 방송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정말 유성룡에 대한 명리상에 대한 정말 그런 지도자가 이 시대에 참 나라를 걱정하고 할 사람이 누가 있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산에 와서 정말 이순신 장군의 어떤 생가는 아주 이순신 장군은 태어나기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외가가 아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산에서 이제 성장했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 이순신과 유성룡은 또 친구간이었습니다. 사실상 친구간이었고 그러면서 많은 그때 이제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떤 서로가 역적이 됐다, 중진했다 할 적에
그래도 그 나라를 걱정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만들었다는 것은 대한 방안을 우리 전상민 강사께서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가 생긴다라고 하는데 수련할 때 그 올바른 방법으로 수련하게 되면 그 몸에 문제 없이 격파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또 제가 말씀드리고요. 전 세계적으로 다 아시다시피 태권도가 한 200여 개국의 태권도가 지구상에 보면 그 절반 이상의 태권도 인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 보면 태권도 품새와 겨루기는 굉장히 많이 발전돼 있어요. 물론 격파도 묘기 발차기 요즘에 마샤라츠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태권도 학과에서 이런 걸 좀 많이 하지 일선 도장에서는 사실 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리고 보여주는 것도 많고 부모님에게 뭔가 좀 이렇게 우리 관장님 뭔가 하시고 있구나라고 막 보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면수 사부님을 찾아가서 격파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요. 한 번쯤은 겪어가야 할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저보고 넌 경영을 잘하니까 운동쟁이 못해. 그게 아니 격파를 통해서 제가 또 다른 면모를 보였고 격파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뭔가 뜻깊은 것도 제가 많이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키가 얼마일까요? 내 키가 잘 안 합니다. 얼마일까요? 170까지 보이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제 키가 167입니다. 근데 167에서 과연 저 돌을 17장을 깬다면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격파에도 분명 과학적인 프로그램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앞에 보신 것처럼 격파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한번 눈으로 보시고요. 문화재청에서 무형문화재 지정 후보로 활쏘기, 격구, 태권도를 검토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지난 1월에 문화재청에서 씨름을 무형문화재로 지정을 했습니다. 씨름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한 배경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오늘날까지 활발하게 전승되고 있다. 고대부터 확연한 역사성이 있다. 씨름의 구성과 기술 방식, 우리나라만의 고유성과 표현미가 존재한다. 전통 놀이로서 연구 대상으로서 가치가 높다. 이런 4가지 이유로 문화재청에서 씨름을 무형문화재로 지정했는데 아직 태권도는 아직 무형문화재로 지정이 안 됐기 때문에 세계 유네스코에 등재도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태권도는 우리 사회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좀 가라데 유입설과 관련된 어떤 그 정체성, 정통성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고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물론 태권도 학계에서도 논란이 있지만 수박, 태견, 각저가 과연 태권도와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수박, 태견, 각저가 과연 태권도의 전신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수박, 각저, 태견은 태권도와는 무관한 독자적인 무예라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태권도계에서는 수박, 각저, 태견을 아울러서 고대부터 이어져 왔던 2000년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포함시켜야만이 무형문화재로서 지정을 받는 데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하는데 태권도의 어떤 정체성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과연 태권도가 우리나라 맨손 무예와 어떤 부분이 다른가? 수련 체계가 수박 태견과 무엇이 어떻게 다른가? 태권도만의 독특한 문화와 수련 체계를 과연 갖고 있는가? 이런 논란이 태권도계에서도 끊임없이 일고 있기 때문에 무형문화재로 등재가 되려면 이런 문제부터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지정의 문제점에 대해서 한 말씀 올리면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문제점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원형에 대한 논란이다. 원형에 대한 논란, 그리고 선정에 대한 불균형성, 그리고 개인 유지의 어떤 지정, 이런 무형문화재의 어떤 지정에 대한 문제점도 이번에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화에서 창조적으로 계승하고 발전시키고 변형하고 하는 것도 전통무예라고 생각합니다. 전통무예라고 해서 꼭 500년, 1000년, 2000년까지 올라간다고 해서 이게 전통무예가 아니라 3세대에 거쳐서 우리나라 환경과 풍토에 맞게서 창조적으로 개성했으면 전통무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가라데 영향을 받아서 우리 태권도가 100년도 안 됐다고 생각해도 우리나라 환경과 토양에 맞춰서 3대에 걸쳐서 전승됐다면 전통무예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개인적인 나도 태권도 밥을 한 40몇 년을 먹으면서
아쉬움도 많이 남았고 하지만은 저는 태권도의 일부분, 격파 부분은 문화재청에 저는 좀 넣고 싶은 생각입니다. 왜? 격파는 마지막 단계, 태권도에는 태권도의 3대 요소라는 것이 있습니다. 품새, 겨루기, 격파가 있습니다. 마지막 최고 단계는 격파를 수련함으로써 도를 깨우치고, 그 격파라는 것은 이야기를 들을 때는 작지만 그 역사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할 정도의 역사가 깊은 게 바로 격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